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웨이브를 통해 볼 수 있는 집에서 보기 좋은 영화 5편을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웨이브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그녀가 죽었다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개봉한 스릴러, 미스터리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03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구정태는 공인중개사이며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구정태에게는 은밀한 취미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키를 맡긴 고객의 집에 들어가 고객이 감춰놓은 비밀을 알아내는 것과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는 것, 그리고 그 집에 필요 없어 보이는 물건을 훔치고 그 집의 벽지와 같은 벽지로 꾸며 자신만의 공간에 전시하는 것입니다. 구정태는 자신이 상대에게 필요 없는 것만을 훔치고 좋은 일도 해준다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구정태에게 새로운 인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SNS 인플루언서로 과거에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으나 지금은 좋은 일에 앞장서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한소라입니다. 구정태는 한소라의 집에 들어가 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보지만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계속된 실패로 절망감을 느끼는 그때 한소라가 먼저 집을 내놓기 위해 구정태를 찾아오고 자신의 집 키를 맡기게 됩니다. 구정태는 환호를 감추며 한소라의 집에 몰래 들어가고 자신의 열망이 충족됨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구정태가 다시 한소라의 집에 몰래 들어갔을 때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한소라를 발견하게 되고 큰 혼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 그녀가 죽었다는 개성 있는 인물을 통해 이 작품만의 메시지와 재미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소재를 가진 나를 찾아줘를 넘지는 못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췄지만 충분히 개성을 갖춘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입니다. 웨이브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인셉션입니다. 국내 기준 2010년 개봉한 SF, 액션, 범죄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48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인터스텔라, 오펜하이머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와타나베 켄, 조셉 고든 레빈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코브는 패시브라는 기계를 통해 다른 이의 꿈으로 들어가 생각, 기억을 강제로 추출하는 익스트랙션을 통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코브는 익스트랙션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로 인해 국제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코브는 언젠가 이 수배를 풀고 자신의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브는 막대한 재산과 권력, 정보를 준 사이토의 정보를 빼내려고 하지만 실패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사이토는 역으로 코브에게 제안을 해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대에게 익스트랙션이 아닌 기억을 심고 그 기억을 진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인셉션을 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코브는 인셉션이라는 작전의 난이도와 현재 상황으로 인해 사이토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사이토는 코브가 인셉션을 성공시켜 주기만 한다면 코브에게 내려진 모든 수배를 풀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겁니다. 코브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고 싶은 열망에 사이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인셉션을 성공시킬 최고의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영화 인셉션은 이 작품만의 엄청난 창의력과 그 창의력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해서 관객들에게 새로움과 재미를 주며 다양한 장르의 재미까지 고루 갖춘 빈틈없는 재미를 갖춘 작품입니다. 웨이브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내부자들입니다. 국내 기준 2015년 개봉한 범죄, 정치, 느와르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30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안상구는 정치 깡패입니다. 현재는 확실하고 좋은 끈을 잡기 위해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조국일보 논설주간인 이강희를 통해 유력 대선 후보인 장필우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장우는 검사입니다. 검사이긴 하나 백도, 끈도 없어서 위로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우장훈에게 윗선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인 장필우와 미래자동차 간의 커넥션을 조사해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장훈은 이 사건을 잘만 해결하면
자신에게 없던 꿈도 생기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며 그 기대로 인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수사 소식을 알게 된 장피루와 미래자동차 측에서는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제거하고 관련 문서를 빼내기로 합니다. 그들은 이 역할을 안상구에게 지시합니다. 안상구는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자신의 자리를 챙기고 더 올라가기 위한 무기로 문서의 복사본을 남깁니다. 하지만 안상구는 이강희의 배신을 통해 복사본을 들키게 되고 동시에 안상구의 위치를 올려주고 싶지 않은 윗선에 의해 한쪽 팔을 잃고 정신병원에 수감당합니다. 2년 뒤 안상구는 이강희를 비롯한 윗선의 복수를 계획하게 되고 2년 전 수사에 물을 먹은 우장훈 역시 장피루와 미래자동차를 주목하면서 안상구와 오상훈이 서로를 위해 연대하게 됩니다. 영화 내부자들은 유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뻔뻔함과 그들이 대중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흔들고 이용하려고 하는지를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웨이브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라라랜드입니다. 국내 기준 2016년 개봉한 뮤지컬,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28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위플래시, 바빌론의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작품이며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세바스찬은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재즈라는 장르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을 아쉬워하며 재즈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고 싶은 열망과 언젠가 자신만의 재즈 바를 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아는 배우를 꿈꾸고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오디션에 지원하며 남는 시간에는 커피숍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바스찬과 미아는 우연히 만나게 되고 서로가 꿈은 다르지만 꿈을 쫓고 있음을 알게 되고 서로가 가진 매력에 반하게 되며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나아가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는 현실로 인해 답답함과 아쉬움이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세바스찬에게 밴드 키보드 자리 제안이 오게 되고 세바스찬은 자신이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현실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아는 꿈이 아닌 현실과 타협한 세바스찬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미아 본인이 열심히 준비했던 자신의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1인극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아는 좌절하게 되고 꿈도 세바스찬도 모두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세바스찬은 미아가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그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영화 라라랜드는 사랑, 꿈, 현실 등을 인상적인 구성과 노래로 부드럽게도 냉혹하게도 그려내며 듀얼 엔딩을 통해 색다름과 안정감도 동시에 주는 작품입니다. 웨이브 영화 추천 다섯 번째 작품은 택시운전사입니다. 국내 기준 2017년 개봉한 드라마 실화 바탕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37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영화는 영화다. 의영재의 장훈 감독의 작품이며 송강호, 토마스 크레치만, 유해진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1980년입니다. 김만섭은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서 딸을 키우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하루하루 돈에 쪼들려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심을 먹던 김만섭은 다른 택시 운전사를 통해 광주로 가주기만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외국인 손님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김만섭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 손님을 가로채서 광주로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외국인 손님은 서독의 기자 피터입니다. 피터는 일본에 있던 중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다른 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기자들을 통해 광주에서 무슨 일이 생겼으며 광주의 신문 일면이 모두 검열을 통해 삭제되었으며 광주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피터는 자신이 직접 광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광주에 갈 수 있는 수단을 찾던 중 택시를 떠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광주 상황을 알고 있는 피터와 아무것도 모르는 김만섭이 함께 1980년 5월 그날 광주로 향하게 됩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외국인과 타지인의 시선을 통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시선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려내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